지금 미국 텍사스주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년이 넘는 미국 스포츠 역사상, 특히 미식축구의 성자 불리는 이곳 텍사스에서 축구라는 종목 하나 때문에 주 정부와 시의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월 1일 일요일 오전 휴스턴 다이너모와 LAFC의 경기를 앞두고 현지에서는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사이트가 오픈과 동시에 마비된 것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불과 30분 만에 22,000석 전석이 매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휴스턴 구단 역사상 개막 후 가장 빠른 매진 기록이자 MLS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표 시장에서 거래되는 티켓 가격입니다. 경기장 가장 좋은 뷰를 자랑하는 VVIP 좌석의 가격이 무려 2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월드컵 결승전이 아닙니다. 그저 정규 시즌의 한 경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한 경기에 자신의 한 달 월급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슈퍼스타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텍사스 휴스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과 왜 전 세계가 이번 일요일 경기에 숨을 죽이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흔히 카우보이와 미식축구의 본고장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남성적이고 거친 스포츠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며, 솔직히 말해 축구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비주류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의 홈구장인 쉘 에너지 스타디움은 2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경기장이지만 평소에는 이마저도 절반을 채우기 힘든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은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경기 일주일 전부터 휴스턴 시내 곳곳에는 LAFC의 유니폼, 정확히 말하면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휴스턴 크로니클은 일면 기사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침공이다. 텍사스의 자존심이 한국에서 온 캡틴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준의 예매율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열리자마자 텍사스 전역은 물론 인근 주에서 접속한 수십만 명의 트래픽이 일시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복구된 서버에서 확인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30분, 22,000장의 티켓이 증발하듯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수만 명의 팬들이 구단 사무실로 항해 전화를 빗발치게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 얼마든지 낼 테니 자리를 내놓아라. 경기장 밖에서라도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이에 휴스턴 구단 수뇌부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경기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개막전에서 LAFC가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 대신 7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얼 콜로세움으로 경기장을 변경해 대성공을 거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휴스턴 역시 쉘 에너지 스타디움이 아닌 더 큰 규모의 미식축구 경기장을 대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중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파급력이 기존의 MLS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손흥민 쇼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데이비드 베컴이나 리오넬 메시가 MLS에 왔을 때도 분명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메시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지만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팬들은 강인하고 빠른 선수를 선호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질주와 득점 장면은 텍사스 아재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것이 진짜 풋볼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영웅이 나타났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VVIP 티켓 280만 원이라는 가격은 거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눈앞에서 보는 것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휴스턴 원정은 LAFC에게 그리고 손흥민에게 있어 시즌 초반의 가장 큰 고비이자 기회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의 파괴적인 시너지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부앙가는 손흥민의 합류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던 부앙가는 이제 수비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리는 틈을 타 자유롭게 공간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 역시 부앙가가 수비를 흔들어줄 때 발생하는 빈 공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설진은 이 듀오를 두고 MLS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명만 맞기도 버거운데 월드클래스 피니셔 2명이 양 날개에서 조여온다.
이것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재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휴스턴의 수비 라인은 발이 느린 편에 속합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제어하기 위해 라인을 내린다면 중거리 슛을 허용할 것이고 라인을 올리다면 뒷공간이 털릴 것입니다. 휴스턴의 감독 배 몰스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막는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농담 섞인 하지만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스턴 원정은 MLS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텍사스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원정팀을 압도하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LAFC 선수들의 체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휴스턴은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비록 미드필더의 핵심인 아르투르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휴스턴이 더욱 수비적으로 나오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텐백 수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지겨울 정도로 겪어왔던 그 밀집 수비가 예상됩니다. 휴스턴은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90분 내내 거칠게 몸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심판의 휘슬 불리기 전까지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흥민을 자극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흥민의 진정한 품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친 태클이 들어와도, 심판의 오심이 있어도,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져도 손흥민은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발끝에 모아 골망을 찢어질듯 흔들어버리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이번 휴스턴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2,000명, 아니 어쩌면 경기장이 변경되어 7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휴스턴 관중들의 일방적인 야유는 손흥민이 공을 잡고 질주를 시작하는 순간 경이로움의 탄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 그가 MLS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지 도박사들조차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 확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나 분석을 넘어선 믿음의 영역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무언가 일어난다는 확신, 그것이 지금 미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 구단주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이 지더라도 손흥민이 우리 경기장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티켓 수익과 굿즈 판매로 이미 구단 1년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장조차 환영할 수밖에 없는 선수, 상대팀 팬들마저 유니폼을 사게 만드는 선수,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VVIP 티켓 가격 280만 원. 누군가는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그 280만 원을 지불한 관중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소비였다. 손흥민이 보여줄 90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많은 분들이 휴일 늦잠을 즐기고 싶으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경기를 놓친다면 여러분은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먼 훗날 축구 역사가들은 2026년의 봄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미국이 축구의 불모지에서 벗어난 것은 월드컵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인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이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손흥민의 발끝. 과연 그는 또다시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 혹은 더 거대한 경기장이 될 그곳에서 펼쳐질 손흥민의 원맨쇼. 우리 모두 숨죽여 기다려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겼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사당의 돔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냈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